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정말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고요. 중국은 계속 채권을 찍어내면서 돈을 공급하고 있지만은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협상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중국 망한다. 와, 공산국가 망했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교류 1위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망하면요, 우리나라도 같이 망합니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나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 편향된 정보를 많이 제공하죠. 그래서 미국이 히토류를 얻으려고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 검토라는 타이틀인데, 꼭 히토류를 얻기 위해서 중국과 협상을 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히토류를 호주를 통해서 수입할 수도 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쪽에도 이렇게 좀 뚫었죠. 뺏었죠, 결국에는. 과거 이렇게 중국이 일본과 한번 이런 통상 마찰이 있었을 때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면서 일주일 만에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었어요. 근데 미국에게는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전략이 성공했다면요,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히토류 가격이 급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냥 코로나 이전보다 그냥 조금 높은 수준, 러우 전쟁 고점에 한 30%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경제가 훨씬 더 위태롭습니다. 부동산 시장 계속 하락하고요. 여기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정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받치고 있는데 경제가 쉽게 올라오지도 않을 뿐더러 부채로 쌓아버린 경제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인데 불과 10년 전에 40%에 머물던 부채 비중이 지금은 82%를 넘어설 정도로 중국 정부 부채 비중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죠. GDP 대비 정부 부채. 중국은 매년 6에서 한 8% 정도의 GDP 성장을 했었는데 부채 속도가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가파른 거죠. 그리고 중국의 고질병인 그림자 금융입니다. 이게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지방 정부에서 채권 발행이 어려우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 페이퍼 컴퍼니에게로 투자나 또는 대출을 받게 되고, 사업이 성공하면 다행이지만은 실패하게 되면은 이 페이퍼 컴퍼니를 날려버려요. 그러면 이 사업에 투자했던 금융기관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못 돌려받거나 손실 보고 끝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금액이 2018년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금 또 고가에 멈춰 있는,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20% 넘었다, 망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의 GDP 대비 가계 기업 정부 부채 합을 보면요, 2026년에 30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스타 보면은 미국이 두 달 안에 망한다라는 그런 영상을 좀 재밌게 만들었더라고요. 특히 젊은 분들이. 근데 저는 투자를 오래 했잖아요.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오바마 정부 때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의회에서 미국의 정부 부채 증액에 실패하고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공무원들 집에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안 망했어요, 미국.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주가 잠깐 빠지다가 다시 계속 올랐습니다. 제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요, 그때 풋옵션 샀거든요. 주가 떨어진다고. 근데 손실 났었어요. 만약에 위험하면요, 비기축통화국인 중국이 더 위험합니다. 중국으로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요, 자산시장의 연쇄 부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24년 1월 기준 287%로 사상 최고를 찍었다고 하고요. 부채가 지금도 계속 쌓이고 있죠. 다르게 생각하면 돈을 못 갚고 있는 거고 빚이 빚을 막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료는 중국 외국 직접 투자로 시차별로 이게 변동성이 큰 편이긴 해요. 그런데 2025년 들어서 직접 투자가 급격하게 줄었고 작년 4월하고 올해 4월하고 비교하면요,
한 70%대로 하락을 했죠. 이게 투자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중국 자본 유출이에요.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중국에서 자본이 계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죠. 앞서 이야기한 중국의 부채뿐만 아니라 2018년 무역전쟁 이후에 중국의 실업률이 증가를 했고 부동산은 침체되었고요. 기업들은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세정책의 환율까지 맞물려 버리는 거죠. 미국이 경제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경제를 볼게요. 미국의 무역 수지입니다. 트럼프가 말한 게 이거예요. 무역 적자가 크니까 불공정하다. 그래서 너희들 관세 부과하고 환율 조정해라. 그러니까 관세 정책이 시행되자마자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큰 폭으로 감소를 합니다. 여전히 적자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전 세계 가장 부자인 미국이 더 이상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정부 수입은 관세로 인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관세 정책이 미국을 망하는 것처럼 언론들이 이야기하지만은 아니에요. 트럼프가 생각했던 그 전략 그대로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죠. 무역 적자는 줄어들었고 미국 정부의 수입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의 신규 주문으로요.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2025년 3월에 61조 7,41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자, 언론에서 미국 망한다, 부도 난다라고 난리였지만은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트럼프가 예상했던 대로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죠. 더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과거 20년간 우리나라 무역 흑자의 1위국은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역 적자국으로 바뀌었죠. 무역 흑자 1위국이 미국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미국 경제 교류에 힘을 써야 되고 그래서 기업들도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막 중국이 망해라, 망하길 기도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무역 흑자 1위는 미국이지만은 경제 교류 1위국은 여전히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도 함께 무너집니다. 미국과 중국의 좀 균형 잡힌 교류가 필요한 시기고요. 이게 스포츠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미국 이겨라, 중국 이겨라 그렇게 응원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야지 수익을 올릴 확률이 조금이나마 더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